오늘 테스트 문제는 일부러 많이 쉬운 거로 집어넣습니다. 왜냐면 하도 많이 헷갈려 해가지고, 다 맞으라고 넣었어요. 다 맞으라고. 근데, 생각보다, 다 맞기는 조금 쉽진 않았던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 최종적으로 12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 맨 처음에 1번을 하나 틀렸다가 고쳐서 맞은 사람이 한 명 있고요. 그 다음에 10개 맞은 사람이 한 명. 1번과 6번. 1번을 의외로 되게 많이 틀렸어요. 다 맞은 친구도 1번 틀렸다가 고쳐서 맞았고요.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에 11개인 친구가 한 명. 9번 하나 틀렸습니다. 9번은 좀 생뚱맞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9개인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자, 3번, 6번, 9번. 3, 6, 9.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또 9개, 3, 8, 9. 여기는 3, 8, 9. 6번이 의외인데? 그죠? 9번 킬러인가? 자, 그 외에,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은, 여기 집계된 친구들로는 1, 3, 6, 8, 9. 그래서 이것만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일단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만 좀 다시 해볼게요. 자, 지수로그 함수 극한에 대해서는 일단 지수 함수는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반대로 갈 때, 로그 함수는 무한대로 갈 때랑 0으로 갈 때, 그죠? 요거 쓰지는 않을게요. 그냥 냅둘게. 자, 그 다음에 무리수 2에 대한 정의에 관련된 게 있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 이거는 무리수 2라고 정의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수 2를 포함해서 이제 0인자에 관련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뭐야, 왜 무한대로 갔어? 0, 미안해. 0. 자, 그래서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는 1로 가고, 리미트 x가 빵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는 ln a로 간다. 그쵸?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로그 함수에 관련된 걸로 x분의 ln 1 플러스 x. 요거는 1로 가고요. 그 다음에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가 ln a분의 1로 나온다. 그리고 도함수 두 개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도함수 두 개가. 첫 번째 지수함수의 도함수. 미분하면은 AX6 지수함수는 일단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오고 마지막에 LNA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치 무리수 2짜리인 거는 미분했을 때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AX는 미분하면은 X분의 1이지만 LNA분의 1이 추가로 나오고, 그 다음에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로 나온다라는 것까지 정리한 게 지난 시간의 내용이에요. 자, 문항을 한 번만 놓고 볼게요. 일단 지수로그 함수 극한 1번 문제는 그냥 기본 문제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1번은 지수함수 극한, 2번은 로그 함수 극한. 그냥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그 다음에 3번이 여기 무리수 2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자연로그, 무리수 2로 나타날 수 있는 자연로그에 관련된 내용. 그래서 맞아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번이 요거죠. 요거 로그 함수 ln으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6번이 지금 얘예요. 그죠? 미치 무리수 2가 아닌 거. 그 다음에 7번이 요거죠. 지수함수 극한에 관련된 거. 물론 무리함수 극한 아니야. ln도 지금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대로 들어간 거고, 8번이 이제 무리수 2가 미치 아닌, 그죠? 다른 지수함수의 극한. 그리고 9번은 어디 갔더라? 9번. 이건 미정계수 결정의 문제인 건데 결론은 그냥 요거죠. 요거랑 요거 섞어서 나온 거예요. 무리수 2 미치로 쓴 거. 9번 여기다가 쓸게요. 그 다음에 10번은 이제 미분법이 됩니다. 미치 2짜리인
지수함수의 미분법. 그 다음에 11번은 위치 얘랑 얘 두 개 합쳐서 나온 거죠. 그래서 11번, 11번. 그 다음에 12번은 지수함수랑 로그함수에 관련된 건데 12번, 12번. 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번은 뭐가 문제였느냐? 꼴만 봐도 돼요. 꼴만 봐도 됩니다. 1번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 마이너스네. 그렇죠. 0 마이너스로 갈 때 1 플러스 2의 x분의 1 제곱 분의 1. 자, 꼴을 본다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2의 0 마이너스 분의 1 제곱분의 1. 그렇죠. 자, 그럼 얘는 1 플러스 2분의 0 마이너스 분의 1이면 마이너스 무한대잖아요. 자, 지수함수에서 x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간다면 얘 그냥 빵으로 나갑니다. 괜찮죠? 아, 이거는 0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냥 1이에요. 그쵸? 이게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들어간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라고요. 헷갈리면은 치환하라고요. 자, 그럼 리미트 t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거니까 1 플러스 2의 t제곱분의 1로 나오게 됩니다. t가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얘는 그냥 빵이라고 직관적으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답이 1이에요. 오케이. 자, 그리고 2번은 생략할게요. 3번도 3번은 해야 되겠다. 그렇죠. 무리수 2의 정의에 관련된 거. 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 1이네. 자, x 플러스 2의 x 플러스 1분의 1 제곱. 자, 헷갈리면 어떻게 한다? 0으로 극한을 보내야 된다. 왜? 0으로 극한 가지 않으면 우리가 눈치채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 다 봐요. 다 x다. 어디로 가요? 쟤도 다 0으로 갑니다. 그렇죠? 0이 기본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은 0으로 가게끔 치환해서 가고요. 만약에 안 헷갈리면 바로 문제 풀어도 돼요. 바로 문제 풀어도 됩니다. 일단은 치환하는 걸로 먼저 한번 볼게요. 자, x가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러면 뭘 치환해야 돼요? 인수로 치환하자고요. 다함수 인수로 치환하자고요. 다함수 인수로 치환하면 딱 이쁘게 0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머지 처리가 다 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럼 얘는 t가 빵으로 갈 때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면 얘는 t 플러스 1이잖아요. t분의 1 제곱이잖아요. 그럼 바로 그냥 무리수 이꼴이죠. 얘는 그냥 2인 게 바로 보입니다. 자, 만약에 자신 있다. 어떻게 한다고? 1 플러스 t의 t분의 1 제곱. 그쵸? 이렇게 보면은 뭐야. 1의 무한대 제곱꼴이네. 딱 역수 나오네. 그냥 무리수 2 바로 가도 됩니다. 그쵸? 통으로 볼 수 있으면은. 자, 그리고 니은 얘는 일단 맞고요.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 자, 자신 없으면 치환 x분의 1을 뒤로 치환할게요. 그래야 0으로 가니까. 그쵸? 자, 핸드폰 하면 안 돼. 자, 0 마이너스.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0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그냥 치환한 거 그대로 놓고 볼게요. 1 플러스 t의 t분의 1 제곱. 그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도 똑같죠? 이 0 플러스로 가든 0 마이너스로 가든 어차피 무리수 2로 수렴하는 건 매한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니은 당연히 맞고요. 자, 자신 있으면 한 번에 가도 돼요. 0으로 가잖아요. 1 플러스 0이 마이너스 무한대 제곱. 얘 역수로 나오면 그냥 무리수 2라고요. 그래서 무리수 2 한 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1의 무한대 제곱꼴이면은 1 플러스 동그라미 분의 동그라미 분의 1 제곱 나오면 얘는 문제가 없어요. 둘이 역수면 된다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도 한 번만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x분의 x 마이너스 1의 x제곱. 그쵸? 자, 얘도 똑같이 정리해보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사랑으로 찢어줘야죠. 1 빼기 x분의 1의 x제곱. 그쵸? 역수 나와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x제곱이어야 무리수 2가 된다고요. 그쵸? 마이너스 x가 돼야 무리수 2가 됩니다. 얘 지금 2분의 1이에요. 괜찮아요? 2분의 1. 그래서 무리수 2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무리수 2가 아니에요. 자, 만약에 이게 내가 헷갈린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다가 치환해도 된다. x분의 1을 t로 치환한다면 리미트 t는 0 플러스예요. 0 플러스예요. 그래서 무한대니까 우극하만 보는 거예요. 1 빼기 t의 t제곱. 그쵸? 그럼 얘는 또 마이너스니까 헷갈리잖아. t를 갖다가 마이너스 k 같은 걸로 치환해서 봐도 돼요. 그러면 t는 k는
0 마이너스로 가고 1 플러스 k에 마이너스 반대로 썼네. t분의 1인데 마이너스 k분의 1 제곱. 그쵸?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그냥 밖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가 무리수이잖아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 제곱. 그래서 2분의 1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4번은 넘어가고요. 자, 5번도 넘어가고요. 6번 봅시다. 6번을 봅시다. 자, 아무래도 밑이 2가 아니니까 좀 헷갈리는데 월요일 날에도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만약에 도저히 헷갈리면 ln으로 다 찢어주자고요. 그죠? ln으로 찢어주자. 자, 그러면 x가 방으로 갈 때 ln 5분의 ln 1-x 분의 ln 7 분의 ln 1 플러스 3x. 그쵸? 이렇게 찢어놓으면은 덜 헷갈리죠? 자, 리미트 x가 방으로 갈 때 ln 5분의 1 분의 ln 7분의 1. 그쵸?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냅둘게. ln 1-x 분의 ln 1 플러스 3x. 그 다음에 ln 5분의 1 분의 ln 7분의 1. 그쵸? 이렇게 나오는 상태니까 요거는 어차피 정리하면은 어떻게 돼요? ln 7분의 ln 5가 되겠네요. 그래서 ln 75 로그 75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헷갈리면 그냥 이대로 냅둬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 요거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거 정리할 때 어떻게 한다? 그냥 나누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붙여버리면 되지.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x t로 치우면 t분의 ln 1 플러스 t니까 얘는 어차피 1로 가는 애가 될 거고 3x를 k 같은 걸로 치워나면은 k분의 ln 1 플러스 k니까 얘도 또 1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요것만 계산해 주면 되는구나. 마이너스 3. 그죠?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75 이렇게 그냥 들어가주면 될 거예요. 나눠서 보면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실수가 좀 덜 나와요. 오케이? 그럼 뭐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본인 편할 대로 가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자, 7번은 넘어갈게요. 자, 8번. 자, 8번도 똑같이 리미트 x가 방으로 갈 때 x분의 3의 x제곱 빼기 2x제곱. 자, 똑같아요. 일단은 꼴은 0분의 0꼴이에요. 그죠? 0분의 0꼴. 자, 0분의 0꼴이면은 0인자를 잡아줘야 되는데 분자가 지수예요. 그럼 분자가 0으로 가는 이유는 지수함수 0인자가 있는 거 아니냐. 지수함수 0인자는 두 개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2x제곱 마이너스 1과 ax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지수함수 0인자는 반드시 꼬리를 달고 다닙니다. 무슨 꼬리? 마이너스 1 꼬리. 그죠? 마이너스 1이라는 꼬리를 반드시 달고 다녀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어떻게? 3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쵸? 2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쵸? 이렇게 만들어주면 0인자 만들어지는구나.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찢어줘야지. 그쵸? 사랑으로 찢어주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 빼기 x분의 2의 x제곱 마이너스 1. 자, 수렴하면 따로 계산이 가능하네요.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는 사실 별로 문제는 안 돼요. 요거는 실수 안 하잖아요. 이건 별로 안 헷갈리니까. 1로 가니까. 얘가 조금 문제였죠. 아까 6번도 이거였지. 근데 이거를 밑변환해서 가면 된다고요. 밑변환해서 가면 된다고요. 근데 얘는 지수 밑변환? 지수 밑변환 할 수 있어요? 있어요. 지수 밑변환 할 수 있어요. 지수 밑변환이 뭐지? 이게 지수 밑변환이에요. 괜찮아요? 밑을 바꾸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도저히 헷갈린다 그러면 이렇게도 방법은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 말고 요걸로 써볼게. 자, 리미트 x가 방으로 갈 때 x분의 3의 x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뒤에다가 밑을 무리수 2로 바꿀 거야. ln 2를 만들어 버릴게요. 그러면 3과 2의 위치를 바꿔도 되죠. 그렇죠. 3과 2의 위치를 바꿔주면은
리미트 x가 방으로 갈 때 x분의 2의 x제곱 곱하기 ln3 빼기 1이 될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ln3을 분모 분자에다가 곱해주면은 t로 치환할 때 2의 t제곱 마이너스 1 1로 간다고요. 괜찮아요? 그래서 ln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너무 번잡하지 않아요? 이 지수 밑변화는 뭔가 손에 착착 감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는 아닌데 손에 감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미안한데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얘는 웬만하면 그냥 쓰라고요. 와, 그럼 얘는 원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치환해서 얘만 들어서 푼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거 치환하면 얘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치환해서 한번 볼까? 치환해서. 자, 치환해서 본다면은 이렇게 가져야 되겠네. 이쪽에다가 이 지수 밑변화는 굳이 억지로 쓰려고는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없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있기는 해요. 로그가 밑변환이 되면 지수도 밑변환이 되겠지. 지수랑 로그랑 똑같은 건데. 괜찮아요? 그렇죠? 다만 지수 밑변환이 로그를 이용해서 밑변환하는 거라서 좀 번잡하다. 그래서 그거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1. 와, 그럼 얘를 잠깐만 원래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 원래는 얘를 t로 치환하면 요게 로그 3의 1 플러스 t가 되겠지. 괜찮죠? 자, 그래서 리미트 x t가 빵으로 갈 때 로그 3의 1 플러스 t분의 t로 나오지 않냐? 그래서 ln3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는 밑이 3이라서 좀 그렇잖아. ln3분의 ln 1 플러스 t 분의 t. 얘가 1로 갈 거잖아요. 그쵸? ln3분의 1 분의 1. 그쵸? 그래서 얘는 그냥 ln3으로 나오는구나. 그쵸? 이게 원래 풀이 방법이라고요. 이게 원래 풀이 방법. 그쵸? 자,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받아들이되 익숙해질 때까지 증명 연습만 좀 해주면 됩니다. 딱 지수함수의 미분법만 한 3번 써봐요. 지수함수 미분법만. 사실 지수함수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서술형으로 한 문제를 줄까 하다가 그건 너무 야박한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잘라서 그냥 각각 문제들을 따로 준 거예요. 오케이? 다 연습해봐야 됩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모든 내용은 지수함수의 도함수만 구할 수 있어도 다 끝나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안 ln3 ln2 그래서 ln 2분의 3이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베스트입니다. 최종적으로는. 오케이. 영호야 괜찮아요? 어디 안 되는 거 있을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은 9번까지가 마지막이니까 9번만 일단 마저 설명할게요. 뒤에 뭐 10번, 11번, 12번은 그냥 미분법 갖다가 쓰는 거니까 만약에 혹시라도 안 되면 그냥 얘기해요. 미분법. 어차피 미분법 본격적으로 쓰려면 합성함수 미분법 있어야 돼요. 5단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본격적으로 우리가 초함수들에 대한 미분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이 없으면 안 돼요. 안 돼요. 자, 알았어. 내 목소리는 점점 가고 있고, 내 목소리는 점점 가고 있고, x가 빵으로 갈 때 2에 ax 플러스 b 빼기 1분의 ln 1 플러스 cx. 자, 요게 5로 나온다. 그러면 a분의 b 플러스 c. 미안, 너무 여기저기다가 써서 지저분하기는 한데, 자, 당장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꼴이에요. 꼴. 그렇죠? 자, 그럼 얘는 분자가 지금 ln 1로 가니까 얘는 빵으로 가죠? 그럼 분모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x가 빵으로 가면 2의 b제곱 빼기 1인데 2의 b제곱 빼기 1을 내면은 2의 b제곱이 1로 나와야 되니까 일단 시작과 동시에 꼴만 가지고 b는 0이다 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b가 0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0분의 0꼴을 먼저 눈치채서 1순위로 해야 되는 건 분자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나와야 된다. 그쵸? x 빵 집어넣으면 2의 b제곱 빼기 1이 빵. 그래서 b가 1이, b가 0이다. 그쵸? 요거를 뽑는 게 1순위. 자, 이거는 미적분에서만 그래요? 아니, 아예 수투에서부터 하는 거잖아요. 수투에서부터도. 꼴 가지고 처리하는 거. 그쵸? 미정계수 결정. 당연히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 문제 풀어줘야지. 그쵸? 2의 ax제곱 빼기 1분의 ln 1 플러스 cx. 그쵸?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얘는 ax 나눠주고 얘는 cx 나눠주고 그쵸? 그럼 얘는 1로 가고요. 얘도 1로 가고요. 나머지 정리해주면 a분의 c네. 그게 얼마? 5라고요. 그쵸? 그럼 b는 0이네. 그럼 a분의 c네. 5네. 그죠? 그냥 이렇게 들어가주면 됩니다. a랑 c는 구할 수 있어요? 못 구한다고요. a랑 c는 못 구해요. 따로 구할 수는 없습니다. a분의 c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나머지 10번, 11번, 12번은 넘어가고요. 자, 오늘은 삼각함수로 갑시다. 삼각함수로. 미안해. 프린트를 미리 나눠줄 걸. 그죠? 좀 심심한 사람들은 좀 미리 나눠줄 걸. 근데 개념이 여기 지금 안 써 있어가지고 미안. 개념이 안 써져 있어서 교평수 지금 뽑았으니까 교평수에다가 개념을 좀 적어 놓기는 했습니다. 짜자자잔. 자, 그럼 교평수도 갖고 올게. 잠깐만. 짠짜라짠짠짠. 자, 삼각함수는 양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게 100페이지가 넘어요. 이게 그래서 두 개로 찢어서 줄게요. 문제는 문제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문제만. 자, 해설은 조금 이따 줄게요. 자, 앞단원들도 레벨 2까지는 다 풀어놔야 돼요. 교평수로. 레벨 2까지는 다 풀어야 됩니다. 라라라라라. 오케이. 자, 그러면 삼각함수로 갑시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 호도법과 일반각에 관련된 거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반각과 호도법. 괜찮아요? 자, 일반각과 호도법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요. 지금 수원 내용이에요. 수원 내용. 수원하고 있지? 오케이. 자, 일단 알고 있다고 생각할게. 진짜 제발 부탁했네. 지금 수원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수원. 진짜 나중에 아예 할 시간이 없어요. 3월 들어가면 진짜 할 시간이 없어요. 수원. 수투야 어차피 최근에 했고, 그 다음에 미적분 하면서 수투 내용은 거의 다 포함되니까 괜찮은데, 수원은 좀 까먹으면 진짜 아예 그냥 노베이스가 돼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걔는 꾸준히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얘는 삼각함수를 다시 한번 정의해 볼게요. 삼각함수의 정의는 원점과 P점 사이의 위치 관계예요. 자, 지난번에 수업 때 얘기하긴 했어요. 자, 오늘도 지금 좀 이따 확인할 텐데. 자, 아무튼 자,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원점이 있어요. P점이 있죠. 자, 그때 이 점 좌표를 x, y라고 한다면 얘는 이 둘 사이의 거리를 r이라고 했을 때 r 값이 어떻게 하지? 괜찮아요? 자, 얘는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죠. 자, 이 동경을 세타라고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인의 정의가 뭐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라고요. 직각삼각형 갖다가 끼워놓고 하면 안 돼요. 정의대로 가야 돼요. 길이분의 y좌표가 사인의 정의. 코사인의 정의는 길이분의 x좌표. 그렇죠? x좌표요. 자, 마지막 탄젠트의 정의는 뭐예요? x좌표분의 y좌표예요. x좌표분의 y좌표. 자, 그리고
그 관계를 이용해서 얘는 R분의 X분의 R분의 Y니까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얘는 삼각함수에서도 그대로 정리가 되는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R제곱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었으니까 자, 얘는 양변을 R제곱으로 나누면 저 R분의 X는 코사인, R분의 Y는 사인.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다 라는 것까지 뽑아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수원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는 수원 내용. 자, 이거는 별이 100만 개. 그쵸? 별이 100만 개. 그쵸? 얘는 분명히 중요한 거였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기서 등장하는 거는 뭐냐? 역수예요. 역수. 무슨 역수냐면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역수.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거는 시컨트 세타예요. 자, 시컨트 세타는 정의가 뭐냐? 그냥 코사인 분의 1이에요. 약속이에요.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 역수예요. 자,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세타의 역수예요.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세타의 역수입니다. 미적분에서 추가로 등장한 내용이에요. 그럼 얘를 역수를 왜 하는 거야? 사실 지금 당분간은 우리가 얘가 필수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유는 적분 들어가면 다시 자세하게 얘기할 겁니다. 얘를 안 쓰잖아요. 적분할 때 우주 가요. 아예 생각도 안 나요. 미적분이 어려운 이유는 적분 때문이에요. 수토는 사실 미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적분은 어차피 그냥 역연산일 뿐이니까. 뭐야, 미적분도 마찬가지 아니야? 그죠? 역연산이잖아요. 근데 안 보인다고요. 초람수는 안 보인다고요. 특히 분수꼴로 나와 있으면 안 보인다고요. 근데 적분 과정에 막 사인이 분모로 가 있고 코사인이 분모로 가 있고 탄젠트가 분모로 가 있는데 그걸 적분을 못 한다고요. 근데 얘를 정의해 놓고 얘에 대한 미분을 쫙 정리해 놓으면은 그냥 보자마자 보인다고요. 그게 굳이 역수인 애들을 추가로 정의를 하는 이유예요. 자, 지금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얘네 가지고 값만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존에 알고 있던 사인, 코사인, 탄젠트 말고 추가로 나온 시컨트. 자, 원래는 시컨트는 얘 약자예요. 자, 시컨트. 왜 시컨트인지 나도 몰라. 애초에 삼각함수에서 사인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나도 몰라. 모르잖아요. 그렇죠? 왜? 옛날에 그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갖다가 써서 그래요. 그쵸? 표기 방식 때문에 그래요. 외국 언어 때문에 그래요. 자, 아무튼 시컨트입니다. 자, 그리고 코시컨트는 말 그대로 코시컨트라고 읽고요. 정확하게 풀네임은 코시컨트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C에서 C만 갖다가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코탄젠트예요. 자, 코탄젠트예요. 코탄젠트.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얘를 갖다가 줄여서 쓴 것뿐. 자, 여기서 실수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시컨트가 사인분의 1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코시컨트가 코사인분의 1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요. 자, 앞으로 코를 되게 중요하게 얘기할 거예요. 코가 있어야 돼. 자, 아무튼 얘는 코가 없네. 얘는 코가 있어야지. 얘는 코가 있네. 얘는 코가 없어도 돼요. 없어. 얘 코가 있어요. 얘 코가 없어요. 역수관계는 둘 중에 하나는 코가 있어야 되는구나.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외우기 쉬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우기 쉬우라고. 오케이. 어떡하지? 자, 그러면은
1번을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정의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1번만 설명해 봅시다. 자, B점이 마이너스 3,4예요. 자, 그러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세타는 지금 얘가 세타가 되겠죠. 자, 길이는 얼마? 5예요. 자, 사인부터 다 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뭐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라고요. 길이분의 Y좌표라고요. 이거 제발 소선의 발 내려서 직각삼각형 만들고 이거 하지 말고 정의대로 가시라고요. 괜찮아요? 정의대로. 애초에 삼각비랑 삼각함수는 정의가 달라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좌표예요. 마이너스 5분의 3. 자, 탄젠트 세타는 X, 좌표분의 Y좌표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자, 그러면은 시컨트 세타는 뭐지? X분의 R. 근데 그렇게 하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맞다. 새로 등장한 거네. 역수. 역수인데 뭐지? 코가 없잖아. 코 있는 걸로 역수. 그쵸? 코 없는 거면은 코 있는 거면은 코사인밖에 없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5구나. 그쵸? 자, 그러면은 코시컨트 세타는 코가 있네.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5분의 4였지? 4분의 5. 그쵸? 자, 코탄젠트 세타는 코탄젠트도 탄젠트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탄젠트 역수가 됩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4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4분의 4. 자, 2번 풀어볼게요. 화이팅! 2번. 단거나 2번. 좀 단거나 1번 설명하고 있었어. 괜찮아? 밤샌 거 아니지? 알았어. 그쵸? 간단한 그냥 정의 문제니까 뭐 답 내는 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15, 마이너스 8. 그쵸? P점이 15, 마이너스 8. 자, 동경 OP는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러면 세타는 얼만큼이 세타예요? 와, 이만큼이 다 세타예요. 그죠? 이만큼이 다 세타. 자, 그래서 직각삼각형으로 못 들어가요. 삼각비는 직각삼각형 길이비 완전 다르죠. 자,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애초에 8대 15 대 17. 그쵸? 17이 비변 길이가 됩니다. 길이분의 Y좌표. 자, 코사인 세타는 길이분의 X좌표.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 자, 그리고 시컨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1. 그죠? 15분의 17. 코시컨트 세타는 사인 역수. 마이너스 8분의 17. 자,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역수니까 마이너스 8분의 15. 자,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레벨 2짜리에 해당하는 문제를 하나만 좀 풀어봅시다.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얘는 그냥 단순히 정의만 해놓은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는 뭐 그냥 저기 수원 문제죠. 수원 문제. 그냥 넘어가긴 좀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충전 좀 해줄게. 응? 배터리 많아? 아유, 많이 없네. (100%로) 만들어줄게요. 근데 왜 답이 다르게 나오지? 답이 나온 사람들이 지금 다 다른데? 같은 사람이 몇 명 있긴 한데? 다 달라.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게 37. 절반이 37로 나왔어요. 절반이. 자, 한번 가볼게요. 뭐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둘이 더하는 게 마이너스 12분의 1. 곱한 게 1이잖아요. b는 일단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헷갈리는데? 그쵸? 그러면 다 코사인 사인으로 다 바꾸면 되겠죠?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얘는 사인분의 코사인. 그쵸? 그래서 이거를 통분하면 코사인 사인분의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코사인 사인분의 1이 되겠네요. 그쵸? 자, 근데 요거 때문에 사인 제곱 플러스 2사인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25분의 1이니까 자, 요걸로 1이잖아요. 넘기면 2사인 코사인은 1 넘겨서 빼니까 마이너스 25분의 24. 따라서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25분의 12로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25니까 자, 이 둘이 똑같으려면 A 값은 무조건 25일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A는 25, B는 뭐야? 나 잘못 구했어? 미안해. B가 10이고, 실수. 미안해. 이 1이 아니라 10이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37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자, 그리고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로, 요것도 다, 저쪽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수투에 해당하는 문제니까, 조금 바뀌었어요. 자, 10번 한 번만 풀어볼게요. 자, 요거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덧셈 정리 좀 가볼게요.
자, 사인, 코사인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한 종류로 묶이지 않으면 다 사인, 코사인으로 다 바꿔줘요. 다 바꿔놓으면은 마무리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다 라는 걸로 정리할 때 무조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좀 헷갈려. 답 나온 건가? 잘했네. 어떻게 알았어요? 다 해봤나? 응. 음. 1번은 어디 갔지? 알았어. 1번도 한번 시도해봐요. 이거 솔직히 그냥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놓고 정리하면 무조건 다 돼. 아니야. 이게 맞지 않나요? 맞겠지. 근데 그걸 검증을 해봐야 돼. 왜냐면은 슈가 사실 그런 자세만 가지면 진짜 끝나. 자, 답 내는 거 자체는 별로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다 해봐야 돼. 네네네. 이게 좀 헷갈리는 거 있네. 옆에 중에.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분의 사인. 얘는 코사인분의 1.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럼 뭐 둘 다 분모가 코사인 제곱이잖아. 그럼 사인 플러스 1이죠. 그럼 나머지 쓸 거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것밖에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럼 약분되지. 코사인 제곱은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이지. 그럼 약분해주면 오케이. 나머지도 다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천천히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 어려운 건 아닌데 다 확실하게 검증 한번 해보자 라는 거야. 자, 쓸 거는 뭐밖에 없다? 이거 6개가 지들끼리 연산이 잘 안 된다고요. 그죠? 연산이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 다 하나로 통일하는 거예요. 뭘로 통일? 사인, 코사인으로 다 몰아가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탄젠트로만 모을 수 있으면 탄젠트로 모아도 되고요. 시퀀트로만 모을 수 있으면 얘로 모아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든 상관없어요. 한 종류로 모을 수 있으면 뭘로 모아도 상관이 없는데 못 모으겠으면 전부 다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모으라고요. 왜? 막판에 요거 하나만 쓰면 끝나니까. 그쵸? 이걸로 모아 놓으면 얘로 그냥 끝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탄젠트는 찢어야죠. 코사인분의 사인. 이건 어차피 뭐 삼각함수에서부터 계속 쓰던 방법이니까. 자, 얘도 모르겠으면 다 바꿔야지. 그럼 통분해야지. 잠깐만. 애초에 사인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사인 제곱으로 끄면 코사인 제곱분의 1 빼기. 그럼 이제 할 거라고는 통분밖에 없어요.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네. 그렇죠? 사인 제곱 곱하기 맞다. 코사인분의 사인 통째로 제곱이네. 탄젠트 제곱이죠. 같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할 거 통분밖에 없지. 뭐 어차피 사인, 사인밖에 없으니까. 자, 이렇게 통분해 놓으면 분자는 1 마이너스 사인. 얘는 1 플러스 사인. 자, 그럼 얘네 둘이 지워지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2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2. 코사인 제곱분의 1이 시컨트 제곱이었네요. 그렇죠? 코사인 제곱분의 1이. 오케이. 자, 그래서 2번도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자, 요거는 코사인분의 사인, 코사인분의 1, 코사인 거기다가 코사인 제곱분의 1. 뭐야?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플러스 1이네요. 그쵸? 그러면 사인으로 모든 코사인으로 모든 해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좀 힘들죠? 자, 얘를 찢자고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자, 약분하니까 그냥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약분하니까 분자를 1 마이너스 사인을 분모 분자에다 곱해도 돼요. 그쵸? 어차피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요게 조금 헷갈려요. 특히나 얘. 좀 이따가 쓸 건데 일단 한번 지금은 일부러 먼저 쓰지를 않았어요. 써놓으면 그거 보고 하려고 하다가 또 헷갈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은 그냥 사인 코사인으로 다 몰자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가 써놓을게요. 자, 일단 얘는 코사인 제곱. 얘는 사인 제곱. 이건 모르겠는데. 일단 모르겠어.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얘 모르겠어. 어차피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니까 얘만 역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은 다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맞아. 이거는 코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잖아. 땡? 코사인 제곱분의 1이야? 이거 시컨트 제곱이야? 와,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야? 맞다고요. 괜찮아요? 조금 이따가 쓸게요. 자, 사인 제곱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 또 1이네. 사인 제곱분의. 와, 그러면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야? 맞다고요. 오케이. 자, 어쨌거나 얘는 코사인 제곱. 얘가 코사인 제곱분의 1이랑 약분돼서 1로 나오고 얘 사인 제곱이 사인 제곱분의 1이랑 약분되니까 무조건 1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켤레 씌워서 들어가도 상관없는데 일단 코사인을 앞으로 뺄게요. 자, 그럼 얘는 코사인분의 1 빼기 코사인분의 사인 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코사인분의 1 플러스 코사인분의 사인 분의 1. 그럼 얘는 본문자에다가 다 코사인을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 분자에다가 곱하는 대신에 제곱을 빼내지 뭐. 괜찮아요? 그쵸? 자, 그러면 코사인 제곱 곱하기 코사인 빼기 사인. 코사인 플러스 1 마이너스 사인은 미안. 1 마이너스 사인. 얘는 1 플러스 사인. 여기서 많이 봤는데. 어디 갔지? 2번이죠? 2번. 괜찮아요? 2번. 그렇죠? 2번. 자, 그래서 쟤는 똑같이 통분해서 정리해 들어가도 됩니다. 자, 코사인 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2. 약분하면은 2네요. 안 같아요. 1이 아니고 2로 나와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해보면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요거를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볼게요. 그죠?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봅시다. 자, 그럼 얘는 코사인 제곱분의 1은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사인의 제곱. 괜찮아요? 코사인 제곱으로 나누니까. 자, 그래서 코사인 제곱분의 1이면 시컨트 제곱이죠? 자, 얘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로 나오게 됩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사인 제곱분의 1을 곱해볼게요. 그럼 얘는 사인 제곱분의 1은 사인분의 코사인의 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인 제곱분의 1이 코시컨트 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코탄젠트예요. 코탄젠트 제곱 세타 플러스 1. 그쵸? 그래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컨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컨트 제곱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얘도 많이 중요한 식이 돼요. 적분에서 필요한 코사인, 코시컨트, 시컨트 얘네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적분 때 필요해요. 자, 요거는 별이 10개, 큰 별이 10개. 얘는 그냥 작은 별 하나. 어차피 둘이 동급이라서 얘가 잘 나오진 않아요. 얘를 문제 줄 바에는 얘를 줍니다. 그래서 얘만 좀 더 알고 있어도 돼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이다. 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1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코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분의 1이네. 그래서 시컨트 제곱 세타로 나온다고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10분만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더 센 정리로 갈게요. 힘내요. 10분만 쉬어요. 자, 7분입니다. 7분. 저기.